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계속 비대면 강의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보지도 못하고 되게 안타까운데, 이제 계약도 부분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도 좀 나가죠. 그래서 아마 센터도 곧 개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원한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이제 촬영,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촬영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촬영 같이 나가면 조금 이제 활기 있게 활동도 하고 사진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이렇게 같이 찍을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그 영상 제작을 위한 기초 두 번, 두 시간 정도 했는데 뭐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부터, 그때 카메라 조작법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주로 그 촬영된 것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점점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서 그 편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올해 목표는 1인 유튜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획하고 촬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집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편집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소리까지 입힐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술사 다 알죠?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그 근육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눈속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속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그 마술 행동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부단한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몸의 근육이 그 동작을, 다음 동작이 뭔지를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이 직접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숙달이 돼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근육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 근육 기억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을 정도로, 기기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 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법 같은 거 잘 익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할지, 이 도구를 쓰는 것도 잘 익혀두면은 그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걸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지금 영상 편집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영상 제작 기초 가운데,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영상 촬영한 거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제 편집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편집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소리를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녹음하기도 해서 소리를 입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편집은 대략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가편집이라고 하는데, 가편집은 뭐냐면은 편집을 어떻게 할 건지를 대충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의 순서를 편집하는데, 여기 이미지의 순서를 편집한다라는 게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미지의 순서를 편집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맛집 탐방을 하는 걸 찍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맛집 탐방을 한다면 몇 번의 촬영이 필요할까요? 어떤 장면들을 찍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계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가게 전체, 바깥에 가게의 모습을 찍은 게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가게 안의 모습, 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보여주는 장면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음식이 준비됐을 때 그 음식을 찍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찍을 수도 있고, 그럼 벌써 네 번.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방을 보여준다거나 다섯 번. 그 다음에 가게 주인이나 그 주방장의 인터뷰를 찍겠죠. 그럼 벌써 일곱 번을 촬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한 것들을 어떤 순서로 편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2단계에서 보면은 그 이미지의 순서를 일단 정리해야 돼요. 이미지라고 하지만 이게 영상이죠. 그런 영상의 순서를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각각의 촬영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일곱 번을 찍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일곱 번 찍은 것에 각각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분량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뭐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인데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기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순서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의 색을 편집해야 돼요. 뭐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거나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그 최종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핸드폰이에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소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녹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TV 프로그램 보면은 밑에 자막이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는 어디입니다. 무슨 가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네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그 잘라낸 영상들이 넘어갈 때 이제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화면 전환할 때 효과를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 어떤 다른 그래픽 요소를 집어넣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사운드 작업을 해야 되죠. 소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음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음악을 선곡해서 배경음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와우 뿅 뭐 이런 소리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장소를 찍었다고 한다면 그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나레이션을 넣어야 돼요. 설명을 넣는 거죠. 그것을 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한 번 더 녹음해서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빙이라 그래요. 한 번 더 넣는다고 소리를 입히는 과정.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장음이 더 세게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 음악이 더 세게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음량을 조금 더 세게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음향의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편집 구성안을 작성한다. 그래서 텍스트나 그림을 활용해서 완성될 영상 구성안을 만들면 조금 더 효과적인 편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미지 순서를 일단 편집해야 돼요. 필요한 영상의 이미지들을 순서에 맞게 이렇게 그 불러오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이게 스토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스토리에 맞도록 순서를 재배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까 영상별로 재생 시간을 조금씩 조절해서 그 음악이 먼저 나오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영상 길이를 또 음악에 맞게 또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따뜻한 느낌을 더 지배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차가운 느낌을 더 세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의도에 따라서는 흑백이나 세피아 같은 컬러 톤을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자막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왜 화면이 처음 시작할 때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 화면이에요. 오늘 제가 이 강의할 때 시작할 때 그 시작 화면이 조금 바뀌었죠. 그런 것들을 타이틀이라고 해요. 우리 시작 화면.
그다음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상이 다 끝났을 때 영상을 보고 이게 누가 만들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난다라는 거. 우리 왜 영화 보면은 왜 이렇게 영화가 다 끝나면서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쭉 글자들이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엔딩 크레딧이에요. 그다음에 효과 작업은 움직이는 뿅 하면서 흔들리는 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특수 효과를 넣는다거나 전환 효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영상의 몰입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요. 음악을 또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영상 분위기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잘 고르는 것도 영상 편집을 잘하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효과음을 넣으면 조금 더 재미있고, 왜 이렇게 좀 지루할 때 효과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깨는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레이션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리가 늘 똑같은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소리가 더 강조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소리를 더 키우고 어떤 소리를 더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도록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서 발표할 때 우리는 주로 사전의 주제에 따른 이야기 순서를 정리해서 설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강의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 특정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순서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에도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야기 흐름을 잘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안을 잘 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촬영할 때도 촬영의 구성안을 만들듯이 편집할 때도 그 촬영 구성안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는 것도 좋죠. 편집은 잘라내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분량을 욕심내서 넣는다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만 담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중요한 부분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많이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되도록 다 덜어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용이 늘어지고 불필요한 장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루해지죠. 그래서 욕심대로 그렇게 영상을 집어넣기보다는 꼭 필요한 장면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중요한 장면만 과감하게 편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편집에는 어떤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게 되면 지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한 부분이 나온다면 그 다음엔 좀 쾌활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쾌활한 부분이 너무, 이게 왜 우리가 자극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자극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래서 자극을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더 강약 조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음악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액센트를 주잖아요. 그죠? 강조점을 두는 것처럼 이 편집에도 그런 리듬감을 불어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장면의 재생 길이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단순하게 되도록이면 중요한 장면만 재생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가게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주제가 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길이를 늘려주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영상은 이제 주로 자막, 음악, 내레이션, 효과음 등을 활용해서 중요한 장면에 힘을 주어 싣기 때문에 그 리듬감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잔잔한 풍경을 보여주는데 막 뭐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하는 그런 음악을 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위기에 이제 적당하게 맞는 음악을 선곡하고 그 음악의 리듬과 맥락을 고려해서
장면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이 뭐죠? 구글 스토어인가? 뭐 하여튼 앱 사는 곳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요 QUICK 퀵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운로드를 받은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편집 툴을 써서 간단하게 편집한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충분히 핸드폰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퀵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편집한 영상물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Take my hand and take me downtown. Take my hand and let the sun go down. Let the sun go down. Take my hand and find expression in the silent night and let the moon break in. Let the moon break in. Take my hand and lead me through the night. Take my hand and show me what it's like when the sun goes down. Take my hand and I will come along. Let's watch the stars when the lights are gone. When the lights are gone.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그 핸드폰에 퀵 다운 받으셨죠? 그 다운 받은 거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재생해 보고 지금 요거 스텝 따라서 단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앱을 먼저 실행하고 저장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우측 상단 설정 버튼에 보면 동영상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1080p HD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한 영상을 저장할 때는 다소 용량이 커지더라도 기본인 720p라고 잡혀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기본 720p보다는 한 단계 높은 1080p 해상도로 저장하는 것이 더 좋은 화질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촬영할 때도 대부분 요즘에 핸드폰들이 스마트폰들이 1080p 이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그 정도의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새 동영상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진첩에서 영상하고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것들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아까 왜 스토리 구성을 할 때 영상의 순서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의 순서를 고려해서 순서대로 불러오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타이틀 인트로 추가라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편집 진행해서 각 선택한 사진과 영상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 퀵이라는 앱에는 약 120개 정도의 음악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음악을 집어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음악이 있다면은 내 음악 탭을 눌러서
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에 보면 음악에 따른 타이밍 편집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을 비교적 덜 들이고도 멋진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 퀵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정적인 느낌이 들어가도록 하려면 템포가 느린 음악을 쓰고 활동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면 비트가 빠른 음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중앙에 연필 모양을 선택하면은 소스 세부 편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진 소스나 영상 소스를 선택했을 때 세부 묘사를 통해서 영상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아까 왜 슬로우 모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화면을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세부 그 메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선생님이 특별히 그거를 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익히는 것이 조금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적절한 어떤 재생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처음 접해보는 초보자라면 30초에서 1분 정도로 짧고 임팩트 있게 편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충분히 찍어야 돼요. 찍을 때는 뭐 1분 내외로 만약에 편집을 할 거라면 최소한 5분 정도의 분량을 찍어서 그걸 나중에 다 잘라서 편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편집이 다 되면 그냥 저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면 되니까요. 유튜브에서 뭐 올리면서 이렇게 편집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좋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폰 안에서 편집을 다 마치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퀵으로 그 편집한 다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뚜알입니다. 저를 소개할게요. 어떠세요? 굉장히 간단한데 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퀵을 다운 받으셔서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